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련의 삼국유사를 쓰게 된 동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련이 삼국사를 쓸 때는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삼국유사는 이제 삼국사와는 달리 역사 체계를 동의전을 빌려서라도 세워놨습니다. 물론 삼국사와 동의전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르게 한 것이 어떻게 했냐면 삼국사와 동의전을 인용을 하되 조선 팔도를 나타내는 역사서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역사, 고려 이전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관점의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려 이전 역사를 나타낸 책에는 이제 삼국사와 진화 18사 동의전이 있습니다. 그 삼국사와 동의전을 인용해 가지고 이련은 삼국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는까지는 뭐 창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삼국사를 만든 이유가 이 땅의 역사를 만든다, 즉 조선 팔도 역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느냐? 일단 삼국사와 동의전에서 조선 팔도를, 그러니까 고리 땅을 나타내지 않는, 그러니까 조선 팔도 지역을 나타내지 않는 역사 기록은 무조건 감추고 외면하고 이 땅의 역사로 얘기를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련의 생각이고, 삼국사와 동의전이 있는 한 이련이 아무리 이 땅의 역사를 만든다 해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련이 그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던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많은 책을 여러 곳에서 여러 자료를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 역사책을 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예가 김부식을 비롯한 그 삼국사를 집필한 사람들의 그 책의 내용을, 삼국사를 보면 그 내용이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진삼국사표 거기에 김부식이가 임금님께 올리는 글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의 학자들이 지난의 역사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막막하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이 땅의 역사 기록이 그렇게 충분하게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더더욱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올라가 있는 사람도 우리 역사를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삼국사를 집필해 가지고 반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삼국사와 동의전을 인용해 가지고 삼국유사를 만들면서 삼국사 동의전과 같게 그걸 그대로 소개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삼국유사의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요, 이건 고조선 이전의 기록이 있는 역사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없다라고 삼국사에서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선시대 학자들이나 대한암흑기 학자들이나 현재 학자들이나 모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군이 없다. 물론 단군 기록은 삼국사에 글자 신인왕검이라는 신인이라는 그 글자 외에는 단군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군 이전에 관한 기록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단군 이전의 인물들입니다. 신라의 조상으로 소금천씨, 고구려의 조상으로 고신씨. 이게 사기에 보면은 황제가 헌원의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련이 볼 때는 황제가 헌원의 자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 땅 사람들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군부터 역사를 알려준 겁니다. 또 지금 이거는 최치원의 말을 빌려서 사만을 얘기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최치원의 말을 빌려서 사만 얘기하는 것을 간단하게 사만만 얘기하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른이 본 최치원의 말은 상대사 시중장이라는 글에서 인용한 건데 거기는 이렇게 한 줄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없느냐 하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은 고구려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화는 신라가 됐다라고 하는데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북으로 유연제노를 담을하여 장안정부의 큰 두통거리가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 사만이 삼국이 된 거, 사만은 어디에 있느냐? 유연제노 5월에서 있다고 봤어. 왜? 유연제노 5월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지워버렸어요. 자, 이거는 이린이 쓴 삼국사에는 낭랑국입니다. 분명히 나라 국자가 써있어요. 근데 한시 낭랑군으로 채웠습니다. 지금 이것은 낭랑왕 최리에 관한 기록인데 낭랑왕 최리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이거 쓰는 게 이게 낭랑국이 기록이거든요. 근데 낭랑군으로 덮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낭랑국 자리에다가 동해절에 있는 낭랑군을 적음으로써 한사군을 이 땅에 집어넣고 또 그러므로 해서 위만조선을 이 땅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조선도 맞출 수 있고 또 사만도 이 땅에 맞출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구려 백제의 패망도 이 땅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원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가 이 땅의 역사를 자주적으로 해왔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삼국사와 동인제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그냥 소설로 써버렸으면 출제되었으면 이련의 말이에요. 근데 이련은 삼국사와 동인제를 인용했기 때문에 삼국사와 동인제이 제대로 밝혀지면은 이련이 그것을 어떻게 인용했는가 하는 것이 판가름이 난다 이겁니다.
근데 왜 역사를 고려이전 역사, 그러니까 삼국사와 18사 통일전을 이 땅에 맞추려고 했을까요? 그건 원나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련이 뭘 지금 모르냐면 만주를 신라와 고리가 통치했다는 것을 이련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비극적인 얘기지만 만주를 신라와 고리가 통치했다고 하는 것이 만주원료고 그리고 요사 삼국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련은 고구려 백제의 패망을 조선 팔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삼국사와 동의전 어디에도 고구려 백제가 조선 팔도에서 패망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그 조선 팔도에 있는 것처럼 고구려 백제가 망한 것처럼 하게 된 동기가 소동파의 역대 지리 지장도에 동의는 황해 동쪽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는 것이 딱 한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 대륙은 오랜 옛날부터 송나라까지 한족이 다스리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진과 서진 이전에 지리 지명을 할 때 백제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상 남제 지도를 그릴 때는 지명이 백제 지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련이 남제에서 백제전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못 보았을까요? 왜냐면 25사를 쓴다 하더라도 최소한 동의가 어디 있는가는 알고 자기들의 지역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남제에서 백제 지명은 삼국사 46권 지역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삼국사 46권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유연제노 지역에 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제에서의 백제 지명이 있는 그 남쪽으로 백제가 패망하고 설치한 도덕부 중에 동명과 덕안이 있는데 덕안이 아주 남쪽은 백제 땅을 다스렸던 도덕부 명입니다. 그게 덕안 동쪽에는 가락구로 지역으로 보여지는 지명과 그리고 김유신이 백제와 싸웠던 전쟁짐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지명이 없죠.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 소동파는 역대 지리지장도를 보면서 동의 기록을 뺐을까요? 그거는 진나라 이후에는 동의가 유연제노 5월에 없었다라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럼 왜 없었다고 해야 되냐? 진나라에서 당나라까지 진화 대륙을 통일했다는 한당 진화 통일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련은 고구려 백제를
이 땅의 역사로 만들려고 했느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라 통일을 이 땅으로 노무로 해서 삼국 통일을 이 땅에서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진화에서는 진화 통일론을 얘기했다면 이 땅에서는 삼국 통일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땅의 역사는 통일신라가 없습니다. 김유신의 신라는 이 땅에서 활동한 내력이 아니고 남전서 권 58지역 그리고 삼국사 46지역입니다. 즉 남으로 월푸로 유엔제로 지역을 그 지역에서 김유신이 조사히 활동하고 김유신이 활동한 그런 내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선 팔도 기록이 아닌데 조선 팔도 기록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삼국사와 동해전은 아시아의 기록입니다. 이걸 이론이 모르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 이 땅의 역사만을 하려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느냐. 그거보다는 아시아 역사를 몰랐다고 봐야죠. 유엔제로 5월을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면 5월과 제노 사이에 채치원이 있었고 그 채치원과 김유신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김유신은 조상이 소금천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쟁 지명이 유엔제로 5월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지명이 이제 조상도 거기에 있다고 해도 이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저 이북에 있다가 이남에 온 것처럼 이주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김유신의 조상이 소금천시라고 하는데 그걸 이련은 소금천시를 지웠습니다. 삼국사와는 달리 지우고 조선 팔도사로 하면서 가락국도 이 땅에서 일어나서 폐망한 것처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가락국도 삼국사와 동의전 어디에도 조선 팔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가라는 신라, 백제 외 같이 있는 지역인데 그게 삼국지에서는 마한 50국 중에 백제가 온조 백제에 낮에 병합됐을 거로 보는 백제가 있고 고구려에 병합됐다고 볼 수 있는 고리국이 있고 그리고 사로신라에 병합됐다고 하는 사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미국과 군호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외인입니다. 그러니까 만 50국 중에 군호국과 비미국이 바로 외인이 되고 외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에는 고구려에서 광복한 신라가 5월가 제노 지역에 있다면 고구려로부터 독립한 신라 거서관이었다가 마리관이었다가 그리고 신라 왕후라고 하는 독립한 신라가 있다. 그러니까 신라가 두 개라는 얘기죠. 물론 삼국에서도 신라가 두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신라를 하나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삼국사와 동해전은 아시아사예요. 그런데 그걸 조선 팔도사에 맞추려고 노력했죠. 근데 이제 동해전에는 고구려에 가한신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한신. 이 가한신은
가는 선미, 돌궐, 그자마자 주자의 간이죠. 우리나라는 마이가 그것도 간이고, 환대성 간도 간이고. 이것만은 고구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단일 국가가 아니고 연방제입니다. 그리고 간을 신으로 받드는 것까지 허용했다. 그거는 대단한 자치하면서도 고구려 연방에 있다는 그런 얘기죠. 종물사직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고구려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근데 고구려는 아시아를 병행하던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연합의 역할 수행이라고 할까, 그런 EU의 연합체 같은 그렇게 아시아를 경영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근데 이 고구려의 세계 경영 그것이 이래는 눈에 안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유엔전 5월을 고구려 백제가 다스렸다는 것도 지워버리고, 소금천시도 조상도 지워버리고, 뭐 어떻게든 조선 팔도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삼국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이 5줄 속에 다 있어요. 최초의 말인데, 사만이 있었는데 마한, 변한, 진한이 있고, 마한은 고구려가 되고 변한은 백제가 되고 진한은 신라가 됐다. 그러니까 사만이 삼국이 발전하는 이 과정도 원래 동의전에서 고구리는 사만과 같이 있었지 신라하고 백제하고 이렇게 같은 시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만이 고리가 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마한 50국 중에서 고리국이 고구려에 병합되었으니 그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사만이 삼국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래는 지워버린 겁니다. 왜냐면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변평만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을 담으라여 장안정부에 큰 해가 됐다, 걱정거리가 됐다. 이 부분을 이련이 지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역사를 이 땅에 만들어가지고 세계 경영을 하던 우리 역사가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역사가 줄어들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련이 삼국사와 동의절을 빌려가지고 삼국사를 지으면서 이 땅에 맞추려고 했는데, 삼국사와 동의전이 있는 한 그건 안 되죠.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국사 50권을 유엔전후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삼국사 46권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후에 있다는 것은 25사 동해전에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남제서와 동해랍니다. 그래서 남제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진화 18사를 남제서 58지역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동해전과 삼국사의 공통 부분을 사전이 유엔전후 5월 지역에만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역사는 없느냐? 아니요. 비공통부분으로 삼국사와 동해전의
공통 부분이 아닌 비공통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고구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낙랑왕 최리가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2년부터 503년까지 고구려가 가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비거한, 돌궐가한처럼 가한 지역이 되고 503년에 고구려부터 신라가 독립을 합니다. 그게 고리로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땅의 백제가 그럼 이 땅에 왜 503년에 독립을 하느냐? 동성왕 이전이가 이제 이후가 광개토왕 사후에 이 땅에 그 광개토왕 때 백제를 광개토왕을 따라온 백제의 신하가 고모로성주입니다. 그 고모로성주가 이 땅을 광개토왕을 수행해서 와가지고 남겨진 비가 중원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개토왕 사후에 백제가 지금 광양, 안국, 대방, 그리고 청하, 성양 지역, 그렇게 발해만을 쌓고 있는 지역까지 확장을 하면서 이 땅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출한 흔적이 사마왕 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진출을 하니까 이 땅에 있는 간들이 이제 고구려가 약해졌으니까 우리도 한번 독립을 하자. 그게 503년 고구려부터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던 신라는 백제가 망하기 30년 전에 만주를 다스렸다는 기록이 만주원료가 있고 조사에 있고 삼국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를 신라를 계승한 신라도 만주를 다스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만주까지 신라가 다스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 교육에서는. 이게 왜냐? 백제 땅을 분명히 당나라와 신라가 가진 게 아니라 발해와 신라가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만 발해만을 싸고 있는 백제 땅을 발해가 가졌다면 가능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주가 웅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웅진은 제로 지역의 태산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련은 삼국사와 동일제를 빌려서 고구려 백제를 이 땅에 만들면서 단군을 이 땅에 국조로 만들었습니다만 삼국사와 동일제는 25사 동일관계 기록에서는 고조선 이전 구리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련은 지금 조선 말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말기에도 우리 역사를 찾으려고 이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역사책을 썼죠. 그게 바로 단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입니다. 근데 조선상고사를 만들기 이전에 무슨 책을 썼냐? 조선사 연구초를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 삼국사와 동의전을 글자를 뜯어 고치려도 조선 팔도에 맞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 방식이야?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방식대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서울에 삽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도 전부 다 서울에 살았다라고 써야 됩니다. 족보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도 이련과 신채호처럼 그건 안목무소로 하고
우리 조상들은 전부 다 서울에 살았다 이렇게 써야 이련과 신체의 방식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역사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사와 동의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이련이 시작한 조선 팔도사 만들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후손들에게 바른 역사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